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를 인수할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를 인수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 본 입찰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사업부 매각의 진행 현황이 어떨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부 M&A를 이달 25일에 본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기 사업부 매각 주관사를 맡은 UBS가요. 이달 25일에 본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고 인수 후보자들에게 이 사실을 좀 공지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사 등으로 인해서 좀 상세한 일정은 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본 입찰이 이제 좀 많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4달 중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기 사업부 새 주인의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 당사자 선정 이후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거래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적격 인수부에 포함된 저 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을 포함해서 이스타항공 그리고 뭐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이제 에어 인천 같이 이렇게 총 4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후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가상 데이터룸 실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부 실무 담당 직원을 인터뷰하는 브레이크아웃 세션 등을 벌이면서 한 달여간 현재 실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 현장 실사에서 한창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LCC 단독으로 입찰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큰 계약인 만큼 대부분의 LCC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의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면서 본 입찰에 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바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랑 이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 컨소시엄을 꾸려서 인수 의향서를 좀 제출했고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바로 MBK 파트너스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와 좀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할 매각 대상 자산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총 11편의 화물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물기 사업부의 매각가 같은 경우에는 약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 뷰체 규모 같은 경우에도 4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조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각 대상 자산 같은 경우에는 화물기나 슬롯, 운수권, 조종사와 직원 등이 좀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3천억 원 수준의 상각전 영업이익을 시현을 하고 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총 7천억 원으로 이중 부채가 2천억 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차입금 같은 경우 좀 찾아보니까 차입금 같은 경우도 1,000억 원이라고 현재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빅딜을 제주항공이 따내면서 제주항공이 좀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항공사들이 현재 여행의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노선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조한 여행의 수요와 더불어서 아시아나 항공기 화물 사업부를 좀 매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형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전망들에도 좀 불구하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 좀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항공사들 전체에 좀 수급이 덜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펙의 감산이라던가 아니면 이란의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좀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유의 가격도 올라서 여기에 대해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지도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객이 증가를 하고 신규 취항을 하면서 매출이 좀 성장할 걸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의 매각에 참여를 하면서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외형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을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12,000원과 12,000, 700원대에서 좀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0.8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금일의 상승폭으로 좀 반납을 하면서 60일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단계적으로 좀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를 일단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수 전의 현황과 앞으로 일정 능력이 어떤지 등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